그 MBTI 학습 뭐 컨설팅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2000년 후반쯤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 후배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그 영어 듣기 스터디를 했었는데, 저는 그 7분짜리 간단한 이 영어 음원을 듣고 받아쓰기를 하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1시간 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대충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다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랑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은 거의 다 3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그 친구 같은 성향의 친구들은 1시간 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격에 따라서 어떤 학습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에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MBTI 연구소에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이 학습법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 친동생이 그때 당시에 마침 또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성격 유형이 ESTJ 유형이었는데, 이 유형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동생한테 그 방법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남들은 2, 3년 준비해도 참 힘든 시험을 8개월 만에 패스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는, 컨설팅 만족도는 어떤가요? 예. 학생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 특히 가장 큰 차이가 성격 유형에 따라서 어떤 유형은 단순 암기를 되게 잘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어떤 유형은 단순 암기가 정말 힘든 유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인데, 이제 S와 J가 들어가는 유형들은 단순 암기를 되게 잘하는 의미 기억이 특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N이 들어가는 성격들은 전부 다 단순 암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타입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성향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할 양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형들이 구급 공무원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을 정말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SJ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 경향 때문에 진도가 빨리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쉽게 진도를 빼면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전략을 짜게 되었었죠. 그렇다면 뭐 우리 7급이라든지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이렇게 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어떤 건가요? 실질적으로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SJ 그룹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SJ 그룹이 가지고 있는 학습적인 특징은 구급 공무원 시험하고 가장 적합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순 암기 잘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열심히 근성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되게 생활이 규칙적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 가장 특화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격자들이 SJ 그룹이 제일 많고, 그리고 재밌는 게 구급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느낌이 정말 SJ 같은 느낌이 팍 들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7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류의 시험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서술식 시험을 많이 치는 곳에서는 SJ가 되게 약해요.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어떤 대상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그런 하나의 기승전결의 글을 쓰게 되는 이런 쪽에서는 N형들이 매우 유리한 편이에요. 이 N형들은 이제 S형하고 달라서, S형들은 큰 흐름보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기억을 하고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다면, N형들은 이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요.
숲을 보면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맥락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떤 답을 쓸 때 순식간에 그 흐름에 대한 기승전결의 글을 탁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S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글을 쓰려고 하면은 한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해서 정말 지엽적인 부분이 엄청 길게 늘어나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힘든데 N형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글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서술식 시험에서 N형들이 월등히 유리한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S형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제 모범 답안을 필사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접근하는 게 되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글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글 쓰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런 식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이제 S형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만약 내가 고시생이라면은 예. 그 고시생에 적합하지 않는 유형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고시생에 적합하지 않는 유형이 까놓고 이야기해서 SP 그룹이에요. 물론 저도 예전에 ESTP였기 때문에 SP 그룹이었죠. SP 그룹은 단기전에는 엄청 강한데 장기전에 되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SP 아이들을 공부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아침 9시부터 나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9시 다가오면은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어지고 샤워가 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뭐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공부 시작 시간이 계속 뒤로 밀려나 버려요. 그게 SP 유형의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SP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부 환경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SP들은 한 번씩 충동이 올라와요. 그날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를 풀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너무 억압된 환경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되면 이 유형들은 결국에 팍 퍼져서 다른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충동을 제어하고 또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이 유형들은 남한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엄청 신경을 써요. 내가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남한테 보이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SP들은 되게 어떤 뭐 학원 같은 데 가면 뭐 매일 시험을 쳐서 등수를 막 게시를 하고 막 하는 데 있잖아요. SP 학생들은 그러한 곳을 엄청 싫어해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 남들한테 내가 성적이 되게 안 좋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 자체를 되게 수치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MBTI 공부혁명 등 다양한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좀 어떤 책들인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썼던 거는 MBTI 공부혁명 공무원 시험 편이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 공무원생들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공부의 패턴들, 특히 NFP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좀 특이 케이스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NFP 성향, 그러니까 INFP, ENFP 학생인데 생활 태도나 모든 면에서는 그 유형에 맞게 생활을 하는데 학습할 때는 SJ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지켜보니까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서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를 못하게 되고 안 좋은 방향, 되게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글을 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내려가서 MBTI 공부혁명 청소년 편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은 특징이 이미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단기간 내에 성적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 학습 전략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이미 이제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이제 적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한마디로 전술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들은 어떤 유형을 만났을 때 평균적으로 느껴지는 학습 능력의 그러한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형은 그 어휘력은 되게 좋고 문해력도 좋은데 추론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능력은 되게 좋고, 뭐 계산 능력도 매우 좋고, 이 추론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유형은 문해력은 되게 좋고 추론력도 되게 좋은데 기억력이랑 계산력, 어휘력이 떨어져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상대를 하면서 느꼈던 그 유형마다의 그런 학습 능력의 패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또 똑같이 느껴지는데, 이 아이들은 학습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껴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부산에서 학습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솔직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성적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막 치고 올라가서, 어떤 아이는 평균 40점밖에 안 되는 아이가 평균 80점까지 올라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중위권의 학생이,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난 이후에 아이가 한 과목 제외하고 전 과목 만점을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계속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게 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은 이 학습 능력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 줘야 될 것인가로 이제 영감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책을 쓰게 된 게 최상위 1%의 비밀 MBTI 공부법입니다. 특히 이 책 안에는 어머님들의 그러니까 성격 기질에 따라서, 그 어머님들의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S 유형의 엄마들은 아이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을 절대 못 봐줘요. 뭔가 진짜 디테일하게 학습 계획을 계속 세워서 아이들을 굴리려고 하는 타입이고, N형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그냥 멍 때리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노는 과정에서도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약간 방임하는 타입이에요. 이 엄마들의 학습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또 아이들의 학습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어떻게 장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또 정리를 했죠, 이 책 안에. 예. MZ세대들은 나를 찾는데 열광하는 예. 편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책이 베스트셀러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아우, 너무 좋습니다. 전 일정 가운데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MBTI 학습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콘텐츠는 무엇이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